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 중에 가장 입지가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용두동 3구역이 드디어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촉진구역의 지정은 여기는 재정비 촉진 지구이기 때문에 다른 구역들의 정비구역 지정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쪽 용두동 3구역 같은 경우는 용두 A구역으로 존치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일부를 제하고 용두동 3구역, 예전엔 용두동 3구역과 용두동 4구역이었죠. 용두동 3, 4구역이었는데 이름이 이제 용두동 3구역으로 확정이 돼서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용두동 3구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용두동 3구역은 12월 27일 날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고시가 나왔습니다. 대전시에서 나왔는데요. 용두동 3구역 촉진구역이 신설이 되면서 1991세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역들 쭉 보시면요. 997세대, 993세대 이 정도인 거에 반해서 거의 두 개 구역보다 더 크기도 한 가장 큰 단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는 이제 가장 세대수가 많은 대장 아파트로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두동 3구역 건설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은 10만 6천 제곱미터고요. 1991세대를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35층으로 지어지고요. 임대 39제곱미터가 182세대, 그리고 가장 많이 지어지는 것은 84입니다. 1333세대로 굉장히 많은 세대가 33평, 34평으로 지어지게 되는 거고요. 5구가 323세대, 74가 153세대입니다. 이제 1991세대에 대해서 아마 그 지금 토지등 소유자 중에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갖고요.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용도동 3구역 외에 다른 구역들, 비슷한 면적을 갖고 있는 다른 구역들이 얼마나 많은 세대수가 들어갔나를 비교를 해보면 용도동 3구역의 세대수가 작은지 큰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마변동 1구역, 8구역, 삼성 4구역 같은 경우는 재정비 촉진 지구고요. 나머지는 재정비 촉진 지구 아니고 일반 정비구역입니다. 도마변동 1구역이 가장 비슷합니다. 10만 5천 제곱미터인데요. 1779세대, 1991세대하고 비교해보면 한 220세대 정도가 용도동 3구역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할 게 용도동 3구역과 도마변동 1구역, 8구역 같은 경우는 다 84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용도동 3구역이 66.9%가 84제곱미터로 이루어진 반면에 도마변동 1구역은 23.1%만 84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것들, 7구나 5구 같은 게 많다는 얘기죠. 도마변동 8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세대수의 32.9%인 620세대만이 84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용두동 3구역과 차이는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용두동 3구역이 만약에 84를 좀 줄이고 작은 평형을 늘렸다면 2000세대 훌쩍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 4구역도 마찬가지로 1350세대, 면적은 오히려 훨씬 넓지만은 여기가 도로로 단지가 나눠지면서 기반시설 부담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1350세대밖에 지어지지 못하는데요. 650세대 정도 더 많은 세대가 용도동 3구역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물론 삼성동 4구역 같은 경우는 99제곱미터가 140세대가 있다 보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세대수만 비교해 갖고는 상당히 용도동 3구역이 많은 세대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정비구역들, 가양동 1구역이 1612세대나 그리고 문화동 8구역이 1746세대보다는 용도동 3구역이 많습니다. 물론 나머지 3구역들이 8호 초과 물량들이 꽤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용도동 3구역이 면적에 비해서 세대수가 적다는 일부 토지등 소유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또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역과 비교하면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용도동 3구역 나름대로 굉장히 저는 많은 세대수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 재정비 촉진지구가 굉장히 많죠. 8군데가 있는데 선화용도 지구 같은 경우는 대전의 이제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지구는 상당히 많은 구역에서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목동 더샵 리슈빌이라든가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해모로 더 센트라 같은 경우가 다 아파트로 분양을 끝냈거나 입주를 마쳤죠. 이제 남아있는 재정비 촉진 지구의 존치구역은 용두 A구역과 선화 A구역에 있었는데 이 중에서 용두 A구역의 일부만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은 용두동 3구역으로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하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선화 A구역도 구역 지정 위반 제한을 마쳤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재개발이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인근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아무래도 용두의 A구역이 대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세대수가 가장 많고, 그리고 오령역이라는 초역세권이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물론 뭐 세 군데 다 끼고 있는데요. 선화 A구역이 이제 초등학교가 조금 멀리 있는 거에 비해서 나머지 구역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를 다 품고 있죠. 이쪽에 이제 중앙초등학교가 있고 여기에 서대전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용두의 A구역이 전체적인 세대수라든가 역세권과의 거리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근처에서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도동 3구역 배치도입니다. 84 위주로 지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84가 상당히 많고요. 남동과 남서로 요즘 많이 유행하는 스타일이죠. 거의 이렇게 지어지고 있고, 3구 같은 경우 임대 물량은 이쪽에 배치가 되고 74, 5구가 이렇게 날개 부분으로 이제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구는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행로와 통경축을 남북 방향,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용도동 3구역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는 정말 좋습니다. 우선 역세권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륙역과 도보로 1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초역세권이고요. 그리고 광역철도 환승역과는 한 정거장 차이, 도보로 가도 될 정도의 거리고요. 그리고 2호선 트램 같은 경우는 도보로 충분히 갈 만한 거리입니다. 전체적으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끼고 있습니다. 초중고를 다 끼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은 많지 않은데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 구역들은 이제 조금 있는 편이고요. 용도동 3구역이 충남여중, 충남여고, 서대전 초등학교까지 다 끼고 있다 보니까 여학생들을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화 도심융합 특구가 현재 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만약에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뭐 차량으로 가면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장점이고, 뭐 대전역으로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대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둔산으로의 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역을 기준으로 4정거장씩만 가면은 대부분 도착을 하다 보니까 대전 근교로 이동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대전의 중심 도로 중에 하나인 동서대로를 끼고 있고, 그리고 뭐 코스트코라든가 이렇게 생활 편의시설들도 멀리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이죠. 오륙역 주변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상권이 앞으로는 더욱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도동 3구역에는 두 개의 추진준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촉진구역 지정을 받는 역할을 했던 그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은 이제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 일을 마무리하고 촉진구역 결정을 받아낸 건데요. 다른 쪽 추진준비위원회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우선 먼저 50%의 동의를 받는 쪽이 유리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전까지 일을 많이 해왔던 이쪽 추진준비위원회 쪽 건물 보시면 이렇게 되죠. 추진준비위원장이 이제 이상석 위원장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노력해서 현재까지 추진구역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뭐 항상 어느 구역이든 갈라져 있으면 사업 진행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신다면 용도동 3구역 토지 등 소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군데 힘을 몰아주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도동 3구역이 다니게 될 초등학교는 서대전 초등학교인데요. 쇼품합니다. 길 건널 것도 없이 그냥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건데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중, 여고, 초등학교까지 되게 세 개의 학교를 다 품고 있다는 게 이 용도동 3구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다른 하나고요. 남중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중학교 특목고 진학률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중학교들은 다 남중입니다. 보시면 대성중학교가 외고 국제고 2명을 보냈고요. 대성고가 현재는 자사고이기 때문에 자사고의 진학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거 외에 중앙중이라든가 보문중, 한밭중 같은 남중에서는 뚜렷한 특목고 진학 학생이 없는데, 인근에 워낙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선화동 쪽에 주상복합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쪽에 입주가 끝나게 되면 좀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중과 남녀공학 보면요, 충남여중이 굉장히 좋습니다. 과학고 2명 보냈고 외고 국제고 3명이나 보낼 정도로 대전 여중 중에서는 탑 클래스 여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스톤 여중 같은 경우도 외고 국제고 1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태평중학교가 남녀공학인데요. 유일한 남녀공학인데 과학고 1명, 외국국제고 4명 보낼 정도로 여기도 뛰어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촉진구역 지정이 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용도동 3구역, 용도동 3, 4구역 혹은 용도동 A구역으로 불렸던 곳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는 빨리 추진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까지 빨리 마무리해서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중에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 분양을 한다면 조합원들, 토지등 소유자의 이익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동 3구역이라든가 도마변동 8구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을 때도 계속 추진했었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조합원들의 혜택이 돌아갔는데요. 용두동 3구역의 조합원들도 빨리 합심해서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드리고요. 제가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